반갑습니다. 저는 국대영어 원장 박종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매년 정기 설명회를 두 번을 개최를 하는데 상반기에는 특목고 유심을 개최를 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특목고 갈 자원들이 이제 열심히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남은 자원들은 이제 거의 다 일반고를 어디를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이 좀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일반고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그 불시에 진행하는 설명회가 있긴 해요. 가끔씩 이제 기습적으로 교육부에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교육부에서 정책 변경을 한다던가 그러면은 이제 긴급 해설 설명회를 하긴 하는데 올해 6월에 정부가 바뀐 이후로는 아직까지 특별한 교육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변경되었던 지지난 정부, 지난 정부 콜라보로 이렇게 만들어냈던 교육 정책들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개념을 여기 계신 어머님들, 아버님도 계시는데요. 부모님들께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향후 고등학교 선택,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선택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대입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교육 정책 그리고 입시 전략 등을 오늘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고교 학점제는 참고로 문재인 정부 때 법률로 확정이 된 제도고요. 5등급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이 된 제도입니다. 이 두 개가 콜라보가 돼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두 개념을 바탕으로 한 대입 전형의 기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동탄 고교 분석. 현재 지금 남동탄 고교라고 하면은 저희 관할, 정연, 이솔, 서연, 그리고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호영고등학교까지. 물론 호영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밝혀진 정보는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저희가 파악한 바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시간은 지금 70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성향이 있으셔서 먼저 나가셔야 되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나가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초상권,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초상권,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 마음껏 하셔도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교 학점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요, 우선 취지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아이들의 수업 선택권을 방대하게 늘려서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일정량을 들으면 졸업을 하게 해줄게 라는 게 고교 학점제예요. 말 그대로 대학교처럼 만들어서 아이들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아주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한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항상 그 계획은 누구나 다 있어요. 다 계획은 있는데 막상 현실에 가보면은 이상한 결과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하게 막 설명을 해놨어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게 이렇게 바뀐다라고 했는데요. 그냥 다 일이 없는 거고요. 이 가운데 이게 지금 제일 핵심이에요. 첫 번째가 교과 구분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한다. 두 번째, 편성 주요 기준은 학생 진로 작성에 따른 개설 수요에 따라서 교과목을 우리가 개설을 해준다는 게 취지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 좀 제가 예시를 만들어봤어요. 이 질문은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했을 때 와이프가 가장 짜증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라고 하면은 스트레스만 많이 받더라고요. 자,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집에 뭐 먹을 게 있으면은 괜찮은데 보통 먹을 게 마땅치가 않으면은 저희가 이제 마트를 가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 고교학점제 시행 이전입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저녁거리를 구하러 이마트를 가는 거예요. 이마트에 가면은 음료 코너도 있고 수산물 코너도 있고 뭐 인스턴트 식품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밀키트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거기에서 내 자금 상황을 고려해서 참고로 이 자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으로 따지면 성적이에요. 내 성적을 어느 정도 쥔 상태에 따라서 마트에 가서 오늘은 왠지 이 광어회가 맛있어 보이네. 그럼 광어를 먹으면 되는 거고 오늘은 삼겹살이 세일을 하네. 그러면 삼겹살을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미리 메뉴를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전 제도였어요.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선택을 하면 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는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마음대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저녁거리를 구하러 갈 수 있는 곳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우선은 그러면 나는 해산물이 먹고 싶으니까 수산시장을 가볼까 하면은 가는 도중에 갑자기 삼겹살이 먹고 싶네. 못 바꿔요. 못 바꿔요. 내가 수산시장을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더 이상 나의 저녁거리는 수산물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막상 여기 도착하니까 삼겹살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여. 그래서 다른 걸 먹고 싶어도 안 돼요. 삼겹살 먹어야 돼요. 아니면 비슷한 다른 요리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선택 과목을 내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학교의 특정 전공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 같은 경우에 혼선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왜냐? 정부에서는 이거를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대학 측에서는 우리는 어떤 과목들을 선택하면 이점을 주겠어 라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제대로 발표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대학교 측에서 먼저 우리 학교는 이 과목을 듣는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게 라고 발표를 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2028학년도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입을 할 때 우리는 이런 과목을 들으면 이점을 줄게 라고 먼저 발표한 학교가 경희대학교입니다. 물론 서울대도 발표했는데 서울대는 잠시 내려볼게요. 거기는 뭘 어떻게 한다고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경희대는 왠지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라는 수준의 학교라고 저는 보여져요. 경희대 정도는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이 경희대 발표, 다른 학교들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경희대 발표 자료를 토대로 오늘 조금 설명회를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제목이 자연계열 학문 분야 이과죠. 고등학교 교과이수 권장 과목 이거를 수업을 들어. 너희들 고등학교에서 이 수업 개설되어 있으면 이 수업 들어. 그러면 2점을 줄게 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서류평가에 이거 반영할게. 니들 이 과목 들은 친구들은 2점을 주고 안 들은 친구들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학 측에서 이거 강제하는 거 아니야? 이거 수업 들으라고 강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해명을 해놨어요. 핵심 권장 과목 일부가 과목 미수가 지원 자격 결격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남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해설해드리면 결격이라는 얘기예요. 결격이라는 얘기예요. 10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 중에 딱 2명이 합격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나머지 8명을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까? 근데 8명 중에 3명이 우리 권장 과목을 안 들었네? 자동 아웃이죠. 자동 아웃. 들은 애들을 먼저 우선권을 주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를 명시를 좀 해놨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우선 수학 같은 경우에 여기 이거 전공입니다. 여기가 이 전공을 딱 보면은 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들이에요. 뭐 소프트웨어, 경영공학, 물리, 응용, 물리, 기계공학 다 좋아하는 과목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미적분 2 기하가 핵심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들으면 여기 원서 못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가만 보니까 미적분 2 기하는 어지간하면 다 들어가 있고요. 과학교과에서는 물리학, 과학 등등등등 무슨 수업이 또 잘 모릅니다. 이거를 들어야만 입시에서 유리함을 줄게 라고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거기에 권장 과목까지 이렇게 또 다 반영을 해놨어요. 그러면 내가 아직 진로를 확정하지 못한 기계를 갈지 전기를 갈지 아니면 뭐 소프트 쪽으로 갈지 확정을 아직 못한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2학년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2학년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여기 있는 모든 과목들을 다 반강제적으로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험을 들어둬야만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소프트웨어, 코딩, AI 이쪽에 너무나 관심이 많은 친구고 나의 진로는 이걸로 무조건 결정을 한 학생이 있다.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에서 원하지 않는 교과를 안 들어도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이번에 설명회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수학 전문가분들하고도 이제 많이 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어차피 이과에서 미적분 2는 무조건 들어야 돼요. 미적분 2는 그렇다 치자고요. 기하가 문제가 되는데 기하의 학습량이 만만치가 않다. 그런데 다른 수원, 수투의 학습을 소홀히 하면서 기하에 투자할 만큼 그렇게까지 또 매력적인 과목은 또 아니다. 왜? 기하는 수능에서 안 봐도 돼요. 그래서 기하는 계획이 돼버린 거예요. 들어야 돼. 근데 막상 또 많이 투자하기는 애매한 과목.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학습량이 증가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교 학점제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교과목을 학생들이 자율로 선택을 하는 건데 현실은 뭐냐면요. 현실은 아이들이 몰라요. 내가 무슨 과목을 들어야 무슨 전공에 지원할 수 있는지 무슨 계열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뭘 보고 결정을 하냐면 야 너는 뭐 선택했어? 나 이거 할 건데 얘도 이거 하네? 나도 이거 해야지.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확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아이의 진로와 전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올해 첫 시행된 1학년들의 현실이에요. 심지어 너 선택 과목 3개 뭐 선택했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친구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써놨는데요. 엄마가 챙기셔야 돼요. 엄마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특목 자사고를 가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해야 될 일을 학교에서 다 해주는데 엄청난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지역의 일반고를 가게 되면 그걸 학교에서 안 해줘요. 누가 해야 되냐면 엄마가 해야 돼요. 아빠가 안 돼요. 엄마가 해야 돼요. 아빠는 잠시만요. 엄마가 해야 돼요. 엄마가.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도 엄마가 대학 간다는 기준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아들들 본인이 학교 갈 때 속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들들 엄마들이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택에 따라 지원 계획과 전공이 제한된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진로 전공의 반강제적인 조기 결정이 필요한 상태다. 미리 결정하면 유리하다. 왜? 고등학교 가면 할 게 너무나 많아서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정해지지 않은 친구들은 다 해야 돼요. 당연히 학습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더불어서 지난 정부에서 하나를 더 던져놨습니다. 5등급제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현재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9등급제였어요. 1등급이 4% 이루신 분들 끝났는데 현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바로 이런 식으로 10, 34, 66, 90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1, 2만 보시면 됩니다. 3, 4, 5는 현실적으로 4년제 입학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 가능은 해요. 근데 이름을 들어본 지방 어디, 이름을 못 들어본 지방 어딘가에 4년제 대학이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안 갈 거니까 이쪽. 그래서 1, 2등급 정도가 수도권에서 생존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변별이 되겠냐 문제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변별 된다, 변별 안 된다. 엄청 지금 첨예하게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뭐 부산교육청이라든가 경기진협이라든가 여기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생각보다 1.00 몇만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가면은 다 변별돼. 그럼에도 또 반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은 변별이 안 될 거야. 제가 봐서는 두 개 섞으면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볼게요. 우선 변별이 된다라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과목 수가 증가했다. 지금보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보다 선택 과목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과목에서 다 1.1등급을 받기는 쉽지가 않다. 또한 소인수 과목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데 소인수 과목은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개설된 과목 수가 예를 들어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과목에 듣는 총 수강생 수가 뭐 예를 들어 150명, 160명 이렇게 거대 인원들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많은 과목들을 소수의 학생들이 조금씩 나눠서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등급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등급을 1.00을 모두 맞추는 게 엄청나게 어려울 거다라는 게 이 변별력이 생길 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들을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학교의 서열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선호도, 부모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학교들. 이걸 제가 구간을 좀 한번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는데 이런 것들은 사진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가 지금 현실이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최상위 서울대 여기는 좀 제외할게요. 연대 고대도 그래 제외할게요. 상담을 해보고 학생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학생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어디냐면 심리적 마지노선이 딱 여기 라인이에요. 딱 여기 라인. 단국이나 아주 국민 숭실 이 정도 라인이에요. 이 아래를 가려고 하면은 아이들이 조금 기피한다거나 학부모들도 저기 가야 되나 제주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되나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9등급제에서는 1등급에서 대략 한 3등급 정도까지를 보면 여기 있는 대학들을 모두 진학을 할 수 있더라. 그런데 이게 5등급제로 바뀌다 보니까 엄청 세분화가 되는 거죠. 1.0, 1.0에서 1.05. 참고로 이 수치는 경기 진협에서 설계한 수치를 제가 옮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반반 섞으면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 연세대, 고대 라인에서 변별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1.00이나 1.02나 1.05보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불가능해요. 다만 지금 중경외식급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느 정도 변별이 가능한 유의미한 수치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분리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현실적으로 진학이 가능한 대학교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그 정도 라인에 맞춘 거면은 이 아이가 어떤 전형으로 대입을 가는 게 좋을까? 이거를 가늠을 해볼 수 있는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등급 티어는 학생부 교과 전형 티어입니다. 교과 전형, 교과 종합 논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교과 전형 티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다시 말해 내신 등급만 가지고 아이들을 선발을 하는 전형은 극상위권 대학은 무의미해져 버린 거죠. 당연히 변별력 강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겠죠.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인원수를 종합을 더 많이 뽑는다라는 개념도 교과를 줄이고 종합을 많이 늘린다라는 그런 접근도 있을 수 있겠으나 종합 내부에서 여러 가지 전형, 세부 전형을 또 나눠서 뽑는 그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다. 얘는 서류만 가지고 평가할 거야. 얘는 서류의 면접까지 볼 거야. 얘는 서류의 면접에 수능 최저까지 한번 봐볼까? 이렇게 세부 전형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자, 평가 도구가 그러니까 증가하겠죠. 제일 주목하고 있는 거는 수능 최저 강화입니다. 이전이 저전에도 대학교 측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수능 가장 공신력 있는 대한민국 시험이죠. 여기에서 어떤 점수를 받는지 이걸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그 다음에 내신 반영,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하겠다. 이런 것들, 마지막에 면접 강화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상황이다. 자, 세 번째 콘텐츠인데요. 대입 전형 기초. 자, 그러면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이제 중3인데 물론 지금 중2도 있고 중1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중3인데 우리 아이가 첫째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첫째면 애도 모르고 엄마도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지금 중3인데 둘째다. 그러면 이 대입 전형의 기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수험생하고 대출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대입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그 개념 정리를 조금 세부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크게 여기까지는 아실 거예요. 수시와 정시가 있습니다. 수시는 학교 내신과 생활기록부로 대학을 가는 전형, 정시는 수능 점수로 대학을 가는 전형이에요. 수시는 볼게요. 수시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하나씩 한번 따져볼게요. 자, 먼저 학생부 교과는 내신 등급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겁니다. 학교 내신 성적 총 10번의 시험입니다. 1학년 1, 2학기 4번이죠. 2학년 4번, 3학년 1학기 2번까지 해서 총 10번의 시험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서 등급으로 대학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시험만 잘 보면 되는 전형이에요. 되는 전형. 자, 그런데 원래는 그랬는데 5등급제 전환에 따라서 내신 성적 이외 부분도 일부를 평가하겠다고 경희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경희대만 발표한 거고 다른 학교들은 안 할 수도 있지 않냐. 경희대 수준에서 경쟁을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중앙대라든가 외대라든가 시립대. 이 4개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인재를 뺏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쟁을 합니다. 경희대에서 이렇게 발표하면 다른 학교들도 얼추 그 정도 수준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빡센 전형을 만들어낸다? 그럼 그 아이들이 굳이 다른 학교를 갈 필요가 없죠. 최소 이 정도 경희대 수준에서 아마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경희대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서류평가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거 종합전형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종합전형보다는 좀 덜 반영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선 이거 성적, 내신 성적 검토해보니까 나쁘지 않아. 근데 네가 강남에서 이 정도 내신 등급을 받은 건지 아니면 전라남도 강진군에 있는 해양고등학교에서 이 내신을 받은 건지 우리는 조금 더 검증할 필요가 있겠어. 그래서 우리 학교 이름값이 있는데 수능 점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꼭 기준을 맞춰와라. 자, 서류는 다 됐어. 대신에 수능 점수를 조금만 맞춰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뭐라고 나와 있느냐? 1번 아까 상위 2개 영역 합 5 이내예요. 수능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가 2과목, 다 해서 5과목입니다. 5과목 중에
내가 가만 보니까 영어하고 국어를 잘 봤어. 영어, 국어를 잘 봤어. 영어가 2등급, 국어가 3등급이 나왔어. 이 두 과목을 합쳐보니까 숫자가 5네? 그러면 합격이에요. 근데 수능을 맞췄어. 올 3등급이 떴어요. 그럼 이 친구는 탈락입니다. 후순위자에게 그 권한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의대, 약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빡셉니다. 상위 3개 영역 합이 4 이내예요. 게다가 한국사는 5등급 이내인데 한국사가 5등급 이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거의 뭐 반민족 행위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국사 이거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저 예전에 선생님 이제 임용 준비할 때 지원 자격 요건이 한국사 3급 이상 받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해봤는데 이거 한국사 엄청 쉬워요. 3일 동안 기출 문제만 다 풀어보고 제가 이거 1등급 받았거든요. 이거는 무시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세계영역 합 4이네. 이거 엄청 힘듭니다. 엄청 힘들어요. 예를 들어 탐구 1, 영어 1, 국어 2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거 할만하지 않나?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정연고, 이솔고, 서연고에서 이거 3합 4 맞출 수 있는 친구가 손에 꼽습니다. 못 맞춰요. 그래서 의대학대는 박세요. 자, 그러면 간단한 질문. 2개 5, 3개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고 싶은 학과는 선택 과목 수 이 최상위 영역 총합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역 개수가 늘어나요. 이 질문 알기 위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정말 힘든 최저 기준은 영역 합 4개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수능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 과목을. 현실적으로 지역 일반고 학생들이 준비하기는 쉽지 않은 수능 최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경희대 수능 최저 충족률이 25학년,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입학한 친구들이죠. 서류 합격한 애들 중에 62%만 이거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더 적습니다. 58%만 이거 통과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입학하는 우리 아이들은 수능 최저가 강화된 입시 제도를 치를 건데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장 안타까운 게 아이들이 이래요. 내신 대비 기간 때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고등부 같은 경우에 내신 대비 시험 끝나면 다음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학원 쉬어버려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우선 저희 학원 매출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수능 준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시즌, 내신 대비 기간이 아닌 비시즌 기간 때 수능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즐깁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이제는 비시즌 기간이 없습니다. 비시즌 기간, 시험과 시험 사이의 텀, 그리고 방학 때 수능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어디 대학 갈 생각도 없고 이런 못 들어오고 그런 대학교 갈 거면 괜찮은데 내 심리적 마지노선 이상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가려고 학원 다니고 공부하는 건데 그러면 수능 최저는 준비를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다. 것 같아요. 자, 다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핵심 권장 과목, 그에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 정성적으로 평가 반영. 정양에 대비되는 개념이죠. 정양은 숫자, 정성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종합전형입니다. 생기부 모든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뽑을 거야. 이 친구가 등급이 내신 등급이 4.5네. 괜찮아. 내 마음대로 뽑을 거니까. 1.0 떨어뜨려도 돼요. 4.0 붙여도 됩니다. 왜? 내 마음대로 뽑을 거거든요. 이게 학생부 종합입니다. 자, 원래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근데 5등급제 변환이 됐죠. 이제 종합에서도 수능 최저가 일부 반영이 됩니다. 자, 경희대 전형인데요. 원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28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이 친구들부터는 분리를 선발을 합니다. 어떻게 분리를 했느냐? 면접형과 서류형이 신설이 됐어요. 보니까 면접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기존하고 비슷해요. 근데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다 봤는데 수능 최저가 존재합니다. 면접형은 뭐고 서류형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 면접형은 뭐냐면요. 그냥 모든 대학교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계열 전공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거는 대학교 측에서 뭘 구별하고 싶은 거냐면 실제 우수한 인재인지를 면접형 같은 경우는 직접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형은 누가 많이 지원하냐면 특목 자사고 애들이 지원합니다. 특목 자사고 애들은 아무래도 일반고 학생들보다 면접에서 상당 부분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무조건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등급이 박살나 있어요. 등급이 화성고 1등급과 이솔고 1등급은 달라요.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화성고에서 내가 예를 들어 지금 9등급 기준으로 4.5 정도를 받았어. 그런데 나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생기부가 나쁘지 않아. 학교 선생님들도 관리를 다 해줬어. 그러면 면접에 가서 뒤집어 버릴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면접형 같은 경우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특목 자사 아이들이 면접형에 옵니다. 일반고 학생들은 심설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원래는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면접형 지원하는 게 자살행위였죠. 그렇게 되면 근데 서류형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우리 일반고 애들끼리만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웬걸? 수능 최저가 됐어요. 원래 없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능 준비해야 됩니다. 일반고 애들도. 자, 마찬가지로 이거 다 들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논술 전형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터필살 대역전 만들어오면 이제 나에겐 아무런 희망도 빛도 남아있지 않아. 하지만 이거 한 방으로 인생을 역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15개 대학 경쟁률을 보게 되면 인문 69대 1, 그다음에 자연 73대 1. 여기에 최저학력 기준까지 이건 거의 뭐 저 아이돌 오디션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아마 논술 전형하면 가장 유명한 학교가 이쪽에서는 가천대학교. 가천대학교 논술날 되면은 그날 앞에 장관입니다. 장관 정말. 야,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수시 원서가 다 해서 6장인데요. 이 중에 복권 1장 긁어보러 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요. 저희 학원 선생님들도 우리 코치의 지인들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주위에서 논술 전형으로 대학 갔다는 친구 본 적 있으세요? 없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 그러면 어느 정도길래 인문하고 자연이 달라요. 인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논술이에요. 글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글 쓰는 재주가 탁월한 친구들이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근데 자연계는 뭐냐면 이거 논술 아닙니다. 서술형 수학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 쪽 아이들 같은 경우에 굳이 막 글을 잘 이게 아니라 그냥 수학을 잘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전형입니다. 문제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이런 정도예요. 저는 단 한 글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요 문제가 아니라요 1페이지에 있는 조건이에요. 자, 너 문제는 2페이지에 있어. 근데 1페이지에 있는 조건을 잘 배워놔. 자, 그리고 2페이지로 가보자. 이게 문제예요. 14점, 16점. 다 해서 100점 만점짜리거든요. 문제 엄청 많은데 이거를 잘 풀면 되는 게 자연계 수리 논술입니다. 수리 논술. 정말 간혹가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도전을 해볼 수도 있겠다. 통상적으로 수리 논술을 내가 해봐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시기,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 시작되는 시기는 2학년 2학기 끝나고 겨울방학부터면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 지역에 그거 수업해주는 학원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 실력이 되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솔고등학교 3학년 이번에 카이스트 2명 합격했다고 들으시고 계십니까? 들어보셨죠? 전교 1위 나는 친구들인데 제가 좀 알아봤더니 한 친구 같은 경우는 이게 현실입니다. 카이스트는 최저가 없어요. 카이스트는 최저가 없어서 합격 확정이에요. 이 친구는 거길 갈 생각이 없대요. 이런 그 친구는 희망하는 게 약대래요. 근데 수능 최저가 간당간당하네요. 단 한 번도 고등학교 때 수학 1등급을 놓쳐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수학 1등급이 안 나온대요. 이게 이 지역의 현실입니다. 현재까지. 물론 현재 고2, 고1, 중3, 중2, 중1은 또 다른 친구들이에요. 학력은 내려갈수록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한 3년, 4년 뒤쯤이면 좋은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이 지역에도 많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의 현실은 카이스트 종합전형에 합격한 친구가 정작 약대 수능 최저에 간당간당한 상황.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논술 전형은 솔직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시입니다. 정시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정직한 시험의 줄임말이에요. 잘 보면 좋은 대학교 갑니다. 일반고 고3 현역 학생들 2돌 정원 서현 정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 입시체제에서는 정시로 내 희망 대학교를 가는 것, 아까 말씀드린 심리적 마지노선 대학교를 가는 것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그림인데요. 하나의 고기를 두고 여러 맹수들이 달라들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저품질 말고 고품질 N수생들이 있어요. 나 진짜 내가 지금 공부를 내가 입시를 망쳐서 내가 한양대밖에 못 왔어. 난 연대, 고대, 서울대 가고 말 거야. 이런 친구들 있어요.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외국 국제고 학생들. 그 다음에 신비한 존재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존재들. 그 다음에 자사고 친구들, 갑방고 친구들. 갑방고 대표적으로 이 지역에 화성생활 친구들 있죠. 그 다음에 어린이들 친구들. 여기뿐만 아니라 분당이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제일 좀 빡센데 대구수성. 도대체 그 동네는 무슨 동네인지 모르겠어요. 대구수성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쪽 출신 분들은 더더욱 잘 아실 거예요. 거기 애들 그죠? 희한하게 대한민국은 TK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뭐 기후적인 면이 있어서 우리가 그 동네가 덥잖아요. 더우니까 밖에 나가지 말고 공부만 해서 그런 건지. 안동, 서울 뭐 이런 데요. 지금 대통령도 안동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공부를 엄청 잘해요. 지금 이런 형국. 근데 여기에 우리 아이들은 뭐냐면 순수한 눈망울을 가진 사슴들이에요. 이거 안 먹어요. 안 돼. 여기 지금 깨가지고 큰일 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이 마음에 드는 희망하는 학교, 그 마지노선에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N수 기간은 3수입니다. 3수예요, 3수. 우선 현역 때는 수능이 뭔지도 몰라요. 그 다음 재수 때 수능이 이런 거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3수째 겨우 갈까 말까예요. 남학생들은 그것까지 안 되면 이제 대는 대인데 군대를 가야 돼요.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지금 예비 고1, 중3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주지시켜 줄 건 너의 대입은 내년 4월부터 시작이다. 내년 4월에 있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하면 큰일 난다 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11월 20일에 끝나게 되는 중3 기말고사 있죠. 11월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의 이 공백 기간 동안에 얼마나 제대로 된 고등 준비를 할 수 있는가. 이때가 실질적인 대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국어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여기 이게 이제 이동탄 지도입니다.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든 지도인데, 음악하고 미술이 있는데요. 저는 음악 쪽 재능이 100% 몰빵된 차원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음악 평균 점수가 99점입니다. 실기 포함. 미술은 수우미양가, 저는 그걸로 평가했습니다. 미술은 수우미양가에서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저는 가를 나왔습니다. 미적 감각이 대한민국 하위 1%. 포인트만 줄줄 아는 거죠. 자, 크게 이 이동탄 지역은 시공 지역, 그다음에 목동, 호수 권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고등학교 선택할 때 제가 요즘부터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시범 학생들이 호수 지역 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실제 지금 저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도 시범 지역 학생들이 있어요. 시험 문제 수준이 애초에 중학교 때부터 달라요. 범위도 다르고 수준도 달라요. 그거를 경쟁하고 점수를 만들어낸 100점과 이 지역 시험 문제를 가지고 만들어낸 100점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할 때 시범 지역 학생들이 항상 선택하는 게 내려와요. 중앙, 한백, 치동 내려오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 개 학교의 경쟁률이 만만치가 않아요. 잘하는 애들끼리 경쟁을 하고 내신 시험의 난이도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범 지역 모든 중학생들, 중학교 졸업 예정자 수를 이 세 개 학교가 감당해내지를 못합니다. 넘쳐요.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의 일부 학생들은 목동이나 호수 지역으로 내려와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서현중 다니는 애인데 저는 중앙고를 가고 싶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대한민국이 내년에 월드컵이 있는데요. 13번째 월드컵 연속 진출인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축구를 잘해서 이기도 해요.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은 아시아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프랑스 옆에 있었잖아요. 월드컵은 다른 나라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보시잖아요. 당연히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의 포인트는 내신 점수를 통해서 대학을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경쟁자들이 상식적으로 나보다 못하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근데 밑에서 올라가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하지 마. 너의 미래를 위해서 막아야 돼요. 창의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시범 애들 중에 시범에서 내려오는 친구들 중에 제일 많이 가는 애들이 창이에요. 이게 전쟁입니다. 이게 또 전쟁. 그러다 보니까 목동에 비정상적으로 학원가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학교가 몇 개 안 돼. 근데 학원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 신동양도 있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신동고 이거는 올해 이슈입니다. 과학중점학교 지정. 구미가 딱이에요. 과학중점학교는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진짜 입시에 유리해요? 예, 유리해요. 유리합니다. 돈이 많아요. 돈이 많고요. 정해놨어요. 규정으로, 법령으로. 실험실 몇 개 이상 확보해서
주어진 예산을 통해 과학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정해놨어요. 그거 안 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써야 돼요. 그럼 그게 뭔데요? 그게 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비교과 활동의 세특으로 기재가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좋은 학교가 화성, 오산에 몇 개 있느냐? 이 넓은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 특례시에 화성에 하나, 오산에 하나 있어요. 참고로 분당에는 분당구에만 3개 있어요. 이거는 특검을 해야 됩니다. 왜 분당입니까? 화성은 어디 있냐면 봉당고등학교예요. 여기 애들을 봉당고까지 보내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좀 더 가까운 데가 어디 있지? 오산이 가깝네? 세마고등학교예요. 등급이 박살날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화성 오산 관할에서 세 번째 학교가 신동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다만 제가 중3이라면 올해는 안 갈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뭘 보여줄 게 없어요. 미장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수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정형, 이솔, 서현 그리고 이번에 신설되는 호영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특목자사 화성세만 제외할게요. 안법가온 수요가 있어요. 수요가 많아요. 대학교가. 안법가온을 선택을 하는 이유 왜 갈까? 당연히 대학교를 잘 보내니까 가겠죠. 그럼 안법가온의 대표 대입 전략이 뭘까? 제가 오늘 그게 또 핵심 주제나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생기부를 잘 써줘요. 학종이 메인 메뉴예요. 학종이. 화성세만은 학생부 종합과 정시 전형이 메인 메뉴예요. 근데 안법가온은 학생부 종합이 메인 메뉴입니다. 생기부를 정말 잘 써줘요. 그래서 등급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세특 비교과에서 그걸 상쇄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제공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단점은 기숙사라는 거, 거리가 멀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내신 대비해주는 학원이 호수 지역엔 거의 없다는 거. 사교육도는 받긴 받아야 돼요.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주말에. 근데 그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걸 정리를 해두고 시작할게요. 영어, 수학, 학교별 난이도 평가표입니다. 내신 시험 난이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토죠. 이게 뭐예요? 포토죠. 그죠? 25년 기준입니다. 올해 지금 4번의 시험 중에 총 3번이 치러졌는데요. 3번 치러졌는데 지금 정형, 이솔, 서현의 영어, 수학 과목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으로 보니까 내신 시험 서열이 딱 정해지죠. 정현이 확실히 어렵습니다. 정현 가면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가면 하는 게 아니고요. 가기 전에 엄청나게 해놔야 돼요. 호수공원 지역 내신 꿀 빨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꿀 빨던 시대가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전에 끝났어요. 2년 전에 그때 좀 말도 안 됐어요. TO가 막 450명. 경기도 평균 TO가 250명이에요. 한 학년에. 그럼 지금 5등급 기준으로 하면은 경기도 평균 1등급이 25명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 동네는 35명, 40명이 나오는 동네예요. 이런 혜택 받는 동네거든요. 근데 내신 시험의 난이도가 이제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이 지표로 느껴집니다. S는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아직 좀 체감이 안 오실 수 있을 텐데요. 우선은 S는 어느 정도냐면 학군지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학군지 수준. 조금 더 나아가 보면 S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학원 대비 수업이 의미가 없는 정도. 그러니까 학원 수업 듣는다고 내가 막 성적을 끌어올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도, 무의미한 정도. 그래서 서열이 고착화돼 버리는 1등은 계속해서 1등, 100등은 계속해서 100등. 이게 S의 힘이라고 보시면
불과 몇 년 사이에 바뀐 건데요. 원래 이 정연고와 이솔서연은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어요. 정연이 앞서 나가고 이솔서연이 조금 후발주자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솔고가 급속도로 정연고를 추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솔서연이 원래 손잡고 우리는 친구지, 우리는 함께하는 거야 하다가 또 내가 왜 네 친구야? 나 너하고 이제 별로 안 친해. 안녕. 이렇게 돼.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솔고도 전반적으로 내신 시험의 난이도가 꽤 높다. 영어는 이따 제가 분석을 해드릴 건데 영어는 두 학교의 색깔이 다릅니다. 이거를 고민을 고려해 보시고 고등학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영고등학교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출제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더 난이도를 막 높여봐야 이거 뭐 평균 점수만 더 내려가고 이거 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정도만 출제해도 상위권 변별이 돼. 그래서 이 정도로 난이도가 좀 상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다려볼게요. 정연고인데요. 영어 시험 범위가 남동탄에서 가장 많습니다. 물론 학군지에 비하면 적어요. 내신 난이도는 남동탄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작년에 하향되었다가 상승을 하긴 했어요. 상승을 다시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인재들이 학교에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함기는 당연히 의미가 없고요. 이게 포인트의 선택지. 현재 남동탄 세계고등학교 영어 시험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본문이 아니에요. 밑에 1, 2, 3, 4, 5번에 등장하는 선택지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정연고 2학년 시험 문제예요. 이게 한 문제예요. 이게 한 문제예요. 이게 이제 우선은 시험 범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아이들이 학원에서 열심히 분석을 하고 공부를 했겠죠. 이걸 해석을 못해요. 이 중에서 보기에서 일치하는 거, 이 내용을 토대로 A, B, C, D 이 중에 일치하는 게 뭐가 있니? 이거를 파악을 해내야 됩니다. 이거는 학원에서 만들어줄 수가 없는 자료예요. 정연고 2학년생들 대단하십니다. 이거 다 만들어요. 참고로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정연고등학교 영어 시험지는 총 11페이지입니다. 시험지 나눠주면 5분이에요. 11페이지예요. 이거를 50분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 물리적으로 이거를 제대로 읽고 푸는 게 서술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서술형도. 그래서 정연고등학교 정연고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최소한 수학도 어려워요. 영어는 정말 미리 준비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내신 안 나옵니다. 1등급 컷은 이 시험지의 1등급 컷이 79점. 79점. 상위 4% 컷이 79점. 가장 높은 난이도의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2학년은 정말 어렵다. 자, 내신 등급 잘 받는 것도 중요한데 종합전형이 늘어나죠.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내가 얼마나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편집표를 좀 분석을 해볼게요. 확실히 편집표 같은 경우는 학년별로 전략적으로 과목을 좀 배치를 했어요. 이 전략은 대입에 유리하도록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인 겁니다. 정연고도 대표적으로 3학년 1학기에 편성해도 되는 과목이 있고 3학년 2학기에 편성해도 되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이 가만 보니까 아이들의 종합전형에서 유리한 과목 같아. 그러면 얘를 3학년 1학기에 편성하는 거죠. 그래야 그 과목을 이수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이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개설 과목 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보죠. 이런 고급 한식 뷔페 같은 그런 느낌이죠. 뭐 자연마을 이런 거 있었으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연고를 들어갈 때는 이 선택 개설 과목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3년간의 로드맵을 그려놓고 입학을 한 다음에 학교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T1은 408명입니다. 이게 다 채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호수지역 4개 학교 T1 다 합치면 좀 남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형고 입학 희망한다. 학부모 총회는 무조건 설명 참가하셔야 되고요. 제일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호프 교육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표를 만들었어요. 우리 학교는 호프 교육과정이라고 하나 표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과 프로그램이 다 적혀 있어요. 그거를 분석을 해서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겠다를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턴십 활동,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빨간 걸로 표기해 드린 거 있죠.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활동이에요. 무조건. 학생부 주제 탐구, 창의화 프로젝트.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예를 들어 로봇 공학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이 로봇 개발에 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고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보고서를 작성하고 탐구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합전형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파트입니다. 주제를 스스로 선택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고 이거를 어떻게 심화하고 확장해 나갔는지를 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비슷한 맥락으로 밑에 보면은 과학 포트폴리오 탐구 활동이 있습니다. 과학 탐구 시험 테스트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세특팟이다. 세특팟. 여러 가지 메뉴가 많아요. 부패입니다. 이 중에서 내가 오늘 먹고 싶은 음식들을 착착착착 양에 맞춰서 고르는 작업.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화성어선 더이은 공동교육과정. 이건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은 아니야. 근데 내 전공, 내가 희망하는 전공의 원서를 쓰기 위해서 옆에 있는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정형고 학생이지만 이솔고에서 개설된 이 과목을 어떤 형태로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걸 신청해서 종합전형 때문에 종합전형을 대비해서 어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솔고등학교입니다. 시험범위 무난한 편인데요. 해결할수록 난이도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 본문 변형 상당히 많이 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정형고는 서술형이 있는데요. 이솔고는 서술형이 없어요. 정형고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어법 문제 출제 비중이 높은 반면에 이솔고등학교는 어법 문제 비중이 낮습니다. 2문제 나와요. 엄청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영어만 놓고 봤을 때 이솔고등학교에서 강점을 드러내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예를 들어 90점대 이상 1등급이 나온다. 이솔고도 가면 내신도 1등급이에요.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이 일치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형고등학교는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출제하는 유형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솔고 영어 시험은 이거는 수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내신에서도 그렇게 적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특이사항입니다. 시범지역 학생들의 유입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재작년에 90명, 작년에도 비슷한 수치. 전교생이 400명인데 90명 들어왔다는 건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왜 그럴까? 근접성. 내가 예를 들어 동탄역 건너편은 하나에 산다. 앞에 나와서 버스 타고 쭉 내려와서 바로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학교. 두 번째는 아직 시범 지역에서는 시범 단위 쪽에서는 이솔고 내신이 꿀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많이 내려오더라. 정형고는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어봤는데 확실히 이솔고는 시범 단지의 유입이 높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특이사항이 또 뭐가 있었냐면 미달이 나는 바람에 특목자사고 떨어진 친구들이 대거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등급을 좀 갈감하고 그런 효과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니까 점점점 내신 난이도가 올라가고 학교 분위기가 바뀌어요. 학업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학교다.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다음 여기도 특이사항인데요. 등하교 시간이 타 학교하고 달라요. 다른 학교 9시까지 가는데 이 학교는 8시 반까지 가요. 일찍 끝나요. 일찍 끝나니까 학원 수업을 일찍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분의 시간이 생긴다는 거. 어차피 9시 등교제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30분 더 자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5시 10분에 이설고 수업 시작해가지고 7시 30분이면 끝나요. 7시 30분 이후에 개인 스케줄을 계획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개인 스케줄을. 또 하나는 필요한 경우에 학원을 하나 더 다녀도 돼요. 7시 30분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케줄을 생각보다 잘만 활용하면은 도움이 엄청나게 될 수 있겠다. 자, 편제표인데요. 이게 좀 약점이에요. 딱히 무슨 입시 전략을 보면서 편제를 구성을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설 과목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끼에 10,000원짜리 백반집 같은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개설 과목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옆에 학교에서 수업 듣고 오는 거 이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보시고요. 특색 사업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과 시간의 영어 프로젝트 활동, 학생들 뭐 이런 것들은 꼭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만 놓고 봤을 땐 확실히 메뉴판이 조금 정연에 비해서 부실한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서현고등학교 시험 범위가 제일 적고 시험 문제가 정말 쉬운 편입니다. 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중3에서 고1 수준을 섞어놓은 것 같아요. 고1이랑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고요. 변형도 거의 없는 편.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가 학업 환경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고 애들도 열심히 좀 노력하는 친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미지로 조금 페널티를 먹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어서 이 학교를 가려는 친구들은 정말 강한 멘탈, 마이 웨이를 정말 잘 해나갈 수 있는 부모님의 관심이 더더욱 필요한 그런 학교라고 좀 보여집니다. 소수의 상위권, 그 다음에 중상위권이 부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학교에 입학해서 소수의 상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생기부 몰빵을 받을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생활기록부를 정말 디테일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거. 학교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시간은 조금 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서는 평준화가 되기 전까지 좀 어렵겠다. 근데 평준화 곧 될 수도 있어요. 지금 9로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좀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편제인데요. 이건 좀 의외입니다. 그 편제가 잘 돼 있어요. 정형보다 더해요. 잘 돼 있어요. 입시에 초점을 맞춰서 편제에 신경을 좀 많이 써놨고요. 그래서 개설 과목수도 엄청 많아요. 4성급 아침 조식 정도 느낌. 5성급은 아니야. 내가 봐서 5성급은 아닌데 4성급은 된다. 이거 러시아어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다른 학교 다 중국어 일본어예요. 뻔해. 근데 러시아어 배우는 학교 정말 드물거든요. 근데 이 학교는 러시아어를 배우기 때문에 관련 활동들이 많아요. 특색 있는 활동들을 생활기록부에 넣을 수 있다는 거. 자, 메뉴판이 잘 깔려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3년 로드맵을 그려놓고 학교 생활을 해야 된다. 가장 다양한 특색 사업이 깔려있습니다. 정형보다 더 많아요. 창의수리과학 분야는 총 12개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인문사회 분야는 10개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충분히 파악을 한 다음에 종합을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은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프로그램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입학을 하면은 그때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허용고 설명하기 전에 신설고에 관한 일반적인 팩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신설고를 가는 친구들은 뭘 노리고 가는 거냐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노리고 갑니다. 그리고 뭐 이제 치동고가 오픈할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받았어요. 근데 작년 신동보 사태 때문에 이 하이 리스크의 로우 리턴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게 생겨버렸습니다. 신동보 같은 경우에 지금 학교 1학년 학생 수가 127명이에요. 1등급 12명 나와요. 참고로 정용고등학교 42명 나옵니다. 등급 확보에서 엄청난 페널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우 리턴이 되버린 경우가 있다는 거. 이제는 그러다 보니 미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우. 학업 분위기 문제는 항상 신설고의 고질병이에요. 아무래도 검증된 학교를 아이들이 우선 가는 거죠. 특히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학업과 조금 거리가 먼 학생들이 아무래도 신설고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분위기가 그닥 좋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이게 결정적인데요. 교사가 기피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 관리 어렵죠. 게다가 행정 업무가 엄청나요. 행정 업무가. 학생이 10명이건 학생이 400명이건 생활지도부, 교무기획부, 용구부, 인문사회부, 자연과학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선생님 수는 적은데 일을 그걸 다 다른 학교가 하는 만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기피한다. 따라서 저경력 신규 임용 교사나 혹은 기간제 교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학교다라고 보시는 게 신설고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저희도 이거 하나 나왔어요. 이거 편제표 무난해요. 무난한데 그 개설을 언제 했네 마네에 따라서 뭐 대입에 이해관계가 생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기하 과목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기억해 보시면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기하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 기하를 2학년 1학기 2학기에 동시 개설을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제가 예를 들어 2학년 1학기 때 기하를 들었어요. 그럼 2학기 때 들을 필요가 없겠죠. 전교생이 200명인데 100명은 1학기 때 듣고 100명은 2학기 때 듣는다고 가정하면 200명인데 등급은 1등급이 10등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TO가 죽어버려요. 근데 지금 다른 모든 학교는 기하를 2학년 2학기 때 모두 다 한 학기에만 개설을 해놨어요. 이과생들 전원이 거기에서 경쟁하는 겁니다. TO가 늘어나죠.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먼저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은 학교가 서영고등학교예요. 현재 서영고등학교 21학년들은 1학기 때도 기하가 있고 2학기 때도 기하가 있습니다.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TO가 죽어버리니까. 근데 올해는 서영고가 욕을 하다 먹어서 바꿨습니다. 26년 입학생들에 한해서는. 그래서 서영고는 괜찮은데 호영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확실히 뭐라 해도 안 좋은 겁니다. 문과는 상관없습니다. TO는 528년. 이것도 좀 특이사항인데 너무 많아요. 52명 갈 수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학교들은 408, 408, 정년이솔사역이 408, 408, 408, 여기가 528. 다 채워지면 모르겠는데 안 채워질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아무튼 호영고는 지금 저희가 뭐 학교를 추천을 하는데 뭐 정연은 이런 게 있고 이솔 이런 게 있고 사회 이런 게 있고 한다라는데 호영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굳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추천드리지 않고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내신 대비나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진행을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늑대입 연구소 내년부터 저희가 런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이에요. 아직 와이프가 아직 허락을 안 해가지고 남동탄 고교 최적화 대입 전략 수립 그리고 전공별 선택 과목 로드맵 구성 아이의 특성에 맞춰서 선택 과목들을 설계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맞춤형 대입 전형 분석 및 추천, 학종 대비, 세트 및 청취 활동 관리. 흔히들 말하는 대입 컨설팅 파트를 저희 학원에 신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는 꽤 많습니다. 이 지역 학부모님들에 대한 수요는 학종이 늘어난대. 교과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학종이 늘어난대. 근데 학종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형국이에요. 지금 남동탄에 있는 세계고등학교의 재학생 수가 다 해서 4,000명인데 이 학생들이 마땅히 도움을 받을 곳이 없더라.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른 결정이 되면 좋은데 조금 늦게 1학년 끝나고 2학년 2학기 끝나고 1학기 1학기 끝나고 와서라도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저희가 한번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나중에 미래를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70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설명의 내용을 토대로 아이들의 미래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A 시간인데 이건 뭐 이제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실 쪽으로 중요한 이분이 저희가 좀 받도록 하고요. 공식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박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